위대한 경제학 고전 30권을 한 권으로 읽는 책.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경제학 고전. 6. 존 메이너드 케인스.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 1936. 정부 드디어 시장에 개입하다.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쓰이던 당시에는 공급이 그 자체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이론이 대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생산할 때 기업은 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철강, 타이어, 유리 등을 구매한다. 또 철강, 타이어, 유리 등을 생산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한다. 공급이 곧 수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다. 이는 언뜻 봤을 때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커다란 함의를 지닌다. 공급이 곧 수요라면 공급이 아무리 늘어나도 수요가 부족할 일은 없다는 뜻이다. 간단히 말해 만들어낸 모든 물건이 다 팔려나간다는 의미다. 악성 재고에 대한 걱정이 없다면 모든 가게는 가능한 한 생산 역량을 100%로 발휘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은 최대의 산출량을 찍어내기 위해 탁치는 대로 노동자를 고용할 것이며 노동자들은 일할 의사만 있다면 모두 취업될 것이다. 뉴스에서 실업률을 논할 때 등장하는 완전 고용이란 이런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쓰인 당시의 현실은 대세로 받아들여지던 이론과 사뭇 달랐다. 대공황이 한참이던 1932년 미국의 실업률은 25%를 육박했다. 네 가정 중 한 가정은 임금 소득이 없었다는 뜻이다.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맞벌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서 가장이 일자리를 못 구하면 온 가족이 굶어야 했다. 이런 고난은 미국뿐 아니라 영국도 마찬가지였다. 케인스는 전 세계적인 불황을 보며 의문을 품었다. 정말로 공급하는 대로 수요가 발생한다면 이 실업률과 경제 불황은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한단 말인가? 지금의 세계 경제는 10년 전 제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시기와 비교해서 무역이 급감하지도 기술이 갑자기 실전되지도 않았다. 커다란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공장들이 파괴된 것도 아니었다. 즉, 경제의 생산 역량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생산량은 아주 많이 그것도 갑자기 감소해버렸다. 생산 역량이 그대로인데 왜 생산량이 줄었을까? 고전 경제학자들은 튼튼하던 경제가 갑자기 골골대는 이유로 정책을 탓했다. 최저임금제와 노조권의 보장, 무역 규제와 같은 정부 개입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고전 경제학자들은 정부란 반드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 현상을 나라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노력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다. 또 누구의 간섭도 없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자율적으로 경제를 운영할 때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고 생각했다. 케인스의 생각은 달랐다. 케인즈는 거시 경제적으로 국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필요에 따라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케인즈는 결코 자유시장 경제가 틀렸다고 말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가의 역할은 자유시장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잠시 균형에서 이탈한 경제를 균형점으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고전 경제학이라는 기존의 지도가 담지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을 뿐이다. 이런 의도는 책의 제목에서 드러난다. 아인슈타인이 1905년 특수상대성 이론을 먼저 발표하고 10년 후 이를 포괄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것처럼 케인스는 종래의 고전 경제학 특수 이론을 포괄하는 더 넓은 케인스주의 경제학 일반 이론을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책 제목을 고전 경제학의 대체 이론이 아니라 일반 이론이라고 이름 지었다. 고전 경제학을 포괄하는 더 넓은 국가 경제의 지도로서 종래의 특수 이론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시장에 대한 방임만으로는 끝없는 대공황을 타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케인스의 주장은 학계에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다. 학계는 시장이 요동칠 수는 있어도 결국 외부의 개입 없이 스스로 균형을 이룬다는 깊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 즉, 장기적으로는 경제가 스스로 회복한다라는 것이다. 물론 케인스가 말한 정부의 역할이란 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힘을 잃은 시장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 그럼에도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던 종래의 패러다임에 대한 도전이었다. 케인스는 학계에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대답으로 냉소한다. 기약 없는 미래를 기다리느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현대 거시 경제학의 출발점. 케인스는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에서 시장이 고장날 가능성을 제기한다. 대공황이란 경제 주기의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여긴 자유시장의 불안정함을 비판한 것이 아니었다. 케인스가 제기한 문제는 오히려 경제 불황이 수년간 꼼짝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호황으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에 케인스는 고전 경제학 논리의 결론이 아닌 전제 조건에 눈을 돌린다. 고전 경제학자들은 시장 경제가 기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성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첫째, 임금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하고, 둘째, 금리가 유연하게 등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요인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시장은 최대 역량을 발휘하는 지점, 즉 균형을 향해 움직인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케인스는 두 조건 모두 참이 아닐 수 있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첫 번째로 그는 임금이 균형을 향해 움직이지 않는 사례를 제시한다. 고전 경제학에 따르면 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기업은 임금을 줄인다. 임금이 내려가면 기업의 이익이 늘고, 이에 고무된 기업은 생산을 늘린다. 이렇게 생산이 늘면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임금을 늘리게 된다. 임금이 늘면 다시 이익이 줄며 생산이 감소한다. 이렇게 진자는 불황과 호황을 왔다 갔다 하며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당기는 힘도 강해진다. 이처럼 경기는 진동하며 과도한 침체와 과열을 스스로 방지한다는 것이 기존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케인스는 임금이라는 진자의 추가 불황에 달라붙는다라고 지적했다. 불황기에 임금이 충분히 떨어지지 못하면 진자는 회복의 메커니즘 없이 대침체의 방향으로 쏠린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명목 임금은 떨어져도 실질 임금이 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는 곧 소비자이기도 하다. 소득이 줄어든 노동자는 지출을 줄일 것이고 물가는 떨어질 것이다. 낮아진 물가는 곧 기업 이익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과정을 통해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액수 명목 임금은 줄었으나 소득이 줄어들어 버린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아 기업 재정 또한 악화되면서 기업이 느끼는 임금의 부담은 줄지 않거나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 인건비를 절감했는데도 이익이 늘지 않으면 기업가는 설비 투자를 줄인다. 그러면 생산량은 더 줄고 공장이 폐쇄되며 일자리는 더 부족해진다. 이처럼 경제는 가만히 두면 균형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파국으로 치닫는다. 케인스는 두 번째 조건, 즉 금리가 언제나 유연하게 등락해야 한다는 전제도 현실과 맞지 않음을 밝힌다. 고전 경제학에서의 금리도 진자 운동을 한다. 경기가 위축되면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으려 한다. 그러면 쌓인 돈은 많은데 투자처가 없으니 금리, 즉 돈의 가격이 낮아진다. 이때 이자율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마음을 바꿔 투자하려 한다. 다시 투자가 활성화되면 돈의 수요가 늘며 다시 금리는 오르고 진자가 균형점을 향해 되돌아가는 것이 고전 경제학의 논리다. 고전 경제학은 불경기에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사람들은 불경기에 투자보다 현금 보유를 선호한다. 이는 2023년 현재도 현금이 최고라고 여기는 것과 비슷하다. 물론 이 같은 현금 보유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장 투자하면 얻을 수 있었을 수익이 바로 그 대가 기회비용이다. 고전 경제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돈의 수요가 줄면 금리도 따라 내려와야 하고, 이는 다시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 공장을 확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금리, 즉 현금 보유의 기회비용이 너무 낮아지면 사람들은 투자하지 않는다. 기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설비 확장과 고용 확대를 촉진해야 할 돈이 그대로 잠들어 버리는 것이다. 이것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른다. 금리가 아무리 낮아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자의 추는 불황을 가리킨 채 멈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케인스가 고전 경제학의 결함을 비판하는데 그쳤다면 이 책을 케인스 혁명의 시작이라고 평가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경제 대공황의 해결책으로 정부가 수요와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지만 케인스가 보기에 시장은 자기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시장 경제의 작동을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신뢰였다. 케인스는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의 자기 조정 능력을 불신하게 되면 경기 불황으로 인해 시장이 가진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가 하향 조정돼 이후 더 큰 경기 불황이 올 수 있다는 부정적 기대가 시장에 팽배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시장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 기대감이 대공황을 불러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요의 감소를 예견하고 생산량을 줄이려는 기업에 정부가 나서서 안 팔리면 내가 사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다. 정부가 잉여 농산물을 사들이고 수주가 끊긴 건설 기업들의 대규모 토목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돈줄이 트인 기업들이 다시 고용과 임금을 늘리고 소득이 는 노동자들은 지갑을 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시장 참여자들이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만 대공황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제야 비로소 고전 경제학자들이 말한 자유시장의 진자가 작동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의 도움으로 인해 균형점에서 벗어나 있던 경제가 100% 기량에 근접하는 위치에 도달하면 비로소 수요와 공급에 의해 시장 경제는 스스로 최선의 상태를 찾아갈 수 있다. 정부는 시장이 균형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가 도전한 것은 자유시장 경제가 언제나 100%의 기량을 다 발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고전 경제학자들의 아집이었다. 자유시장 경제 그 자체를 비판한 것이 아닌 오히려 경제가 자신의 잠재성을 다 펼칠 수 있는 상황을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케인스는 정부 기능의 확장이야말로 자본주의 전체가 붕괴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현실적 방법이자 개인의 주도권이 성공적으로 발현되게 하는 조건이라 말했다. 정부의 역할은 자유시장과 양립 가능하며 더 나아가 자본주의를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다. 경제학을 바꾸어 놓은 케인스 혁명.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 출간되기 1년 전인 1935년, 케인스는 친구이자 아일랜드 대문호 조지 버나드 쇼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나는 사람들이 경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당장은 아니더라도 10년 뒤쯤 완전히 바꿔놓을 이론에 대해 쓰고 있네. 그럴 거라는 근거는 없지만 확신에 차 있어. 그리고 그의 말대로 경제학은 변곡점을 맞았다. 이 책은 학계에서 한 번 그리고 정계에서 한 번 케인스 혁명을 불러일으켰다. 대공황기부터 1970년대까지 모든 이론과 교과서는 온통 케인스주의였다. 정부 정책은 물론 국민이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그가 자유시장 경제에 끼친 영향도 지대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은 족적을 찍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나 페이비온 사회주의로 대표되는 민주사회주의자들은 대공황을 가리키며 자본주의의 종말이 도래했음을 예견했다. 그러나 케인스는 자유시장 경제는 완벽하다는 논리를 지적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여지를 만들었다. 고속도로를 뚫어 도시를 연결하고 댐을 지어 수해를 막는 등의 확대 재정 정책은 시장 경제를 제궤도로 돌려보내는 한편 빈민 구제에도 크게 기여했다. 확대된 정부의 기능에 많은 사람이 케인스를 사회주의와 타협한 학자로 오해했지만 그 반대에 가깝다. 마르크스가 필연적이라고 했던 프롤레타리아 혁명 존재의 의의를 케인스가 없앰으로써 혁명을 불필요한 혼란으로 격화시킨 것이다. 오히려 그는 자본주의가 혁명으로 이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한 1등 공신이다. 케인스 이전의 고전 경제학은 의심받지 않는 공고한 정론으로 여겨졌다. 케인스 역시 엘프리드 마셜과 아서 피구에게서 고전 경제학을 배웠다. 그럼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 대공황은 이러한 패러다임의 붕괴를 가져왔다. 더 이상 이론이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해답을 내놓은 것이 케인스였고 그의 사상은 고전 경제학을 대체하여 확고한 주류가 됐다. 케인스주의가 설명하지 못하는 위기, 1970년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칠 때까지는 말이다. 이상으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고용, 이자, 화폐의 일반 이론이었습니다.